자, 오형식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 오형식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 마련해 볼게요. 자, 그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에 비동사와 보어가 모두 있어야만 완벽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보어가 없다면은 그녀는 이다. 아니, 그녀가 누군데? 그녀가 어떤데? 알 수 없죠. 자, 그리고 비동사가 없다면은 그녀는 선생님, 그녀는 친절한, 무슨 얘기인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완벽한 설명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짜로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자, 이렇게 어떠한 말이 다짜로 끝나지는 않으나 얼추 설명은 할 때, 의미 전달은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의미상으로만 설명을 할 때에 의미상 수어라고 부르고, 그래서 보어와 의미상 수어는 내내 같은 얘기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 지식을 마련해 볼게요. 동사 원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to-할, ing, pp를 준동사라고 부르죠. 자, 본격적인 준동사 학습은 4라운드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건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형식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 차원에서 조금만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to-할, ing, pp 적으신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준동사. 자, 먼저 to-할. to-할은요, 전치사 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기빙에서 ing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그냥 동사 기부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단지 갖다 붙인 것 뿐이잖아요. 자, 이 to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to와 기부는 띄어쓰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이 to 역시도 ing와 마찬가지로 기부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인 것 뿐이지 이 to가 에게의 뜻의 전치사 to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전치사 구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말하죠. 만약에 to you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면 모를까, 지금 to 기부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to 아래서 to를 에게의 뜻의 전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to도 ing와 마찬가지로 단지 이 동사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붙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pp라고 부르는 이러한 pp라는 이름을 가진 형태는요, 규칙 변화를 할 때에는 ed를 붙이시면 만드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불규칙 변화를 하는 것들이 참 많죠. 불규칙 변화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는 give, gave, given 이러한 3단 변화에서, 자, 이거 세 번째 게 바로 pp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to-할, ing, pp를 준동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사로서의 특성을 약간은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바로 그 잃어버린 특성이란 다짜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무얼로 끝나느냐? 그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이 준동사들은요, 워낙에 다양한 쓰임새를 갖는데, 자, 문장 속 쓰임새에 따라서 자, 다른 글자들로 끝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자면 다자로만 끝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준동사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자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 한번 필기해 보신 다음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서 익힌 것들, 이것들을 바탕으로 오형식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뼈대를 가진 문장을 O 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자, 보통의 타동사들은 목적어 한 개만을 동반한 채로 3형식 문장을 구성하는 반면 O형식 동사들은 목적어 하나와 보어 하나를 동반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O형식 동사들은요, 주로 관찰하다 또는 명령하다 계통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작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상태 및 동작까지도 함께 전달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어요. 좀 욕심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O형식 문장에는 이 O형식 동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 이 목적어의 상태 및 동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말이 나타나야 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상태 설명하면은 이러한 형태, 그리고 동작 설명하면은 이러한 형태들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형태들은 조금 곤란하죠.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설명을 하는 형태들이잖아요. 자, 완벽한 설명이란 다자로 끝나는 설명을 말하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접속사라는 것이 없이 한 문장에 다자로 끝나는 말이 2번 이상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이걸 좀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자, 동사가 2번 나온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다자로 끝나는 완벽한 설명을 하는 형태들보다는 의미 전달만 가능한 정도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일반적으로 완벽한 설명, 완벽한 상태 설명하게 되면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또는 비동사 플러스 명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자를 떼내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 없이 형용사와 명사만 사용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완벽한 동작 설명하게 되면은 일반 동사의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 따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뭐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 전부 다 다자로 끝나는 완벽한 설명을 하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자를 떼버려야 하기 때문에, 자, 어떤 형태들을 사용해 주면 될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공부했던 to, are, ing, pp 따위의 준동사들을 사용해 줘야 하고요. 또 원형까지도, 동사 원형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걸 정리해 보자면은 O형식 동사는 목적어뿐만 아니라 목적어의 상태 및 동작까지도 전달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O형식 문장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는 목적어의 상태 및 동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말로써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들은 다자로 끝나지는 않는 의미 전달만 가능할 정도의 설명을 해주게 되잖아요. 자, 의미 전달만 가능할 정도의 설명, 이른바 의미상 설명이죠. 우리가 문장 성분의 이름을 정할 때 의미상 설명을 담당하고 있는 성분에는 보어라는 이름을 줄 수가 있다고 조금 전에 공부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O형식 문장의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 나타나는 성분을 우리가 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종합해 보면요, O형식 동사는 거의 목적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관찰하다, 그리고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한다는 것을 관찰하다, 또 목적어가 어떤 상태에 있도록 명령하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명령하다와 같은 방식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영어의 문장 형식을 공부하다 보면 보어를 2번 만날 수가 있죠. 2형식에서 한 번, 5형식에서 한 번인데, 2형식 보어는 주어의 의미상 수러다 해서 주격 보어라 부르고요. 자, 5형식 보어는 목적어의 의미상 수러다 해서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주격 보어로서는 형용사와 명사가 주로 나타났었죠. 자, 반면 이 목적격 보어로서는 형용사와 명사는 물론 이러한 준동사를 비롯해서 동사 원형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5형식 문장의 해석은요, 목적어와 보어 사이에 의미상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전체 문장을 조명해 보면은 주체이고 주체의 동작이고 동작의 대상일 뿐이지만은, 자, 이 단어와 즉 목적어와 보어 둘만의 관계를 따로 떼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둘만의 관계 속에서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답례로서 이 녀석에 대한 주제가 되어줘야 되겠죠. 자, 두 명의 친구 사이에서 친구야, 내가 너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 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친구야, 나는 너의 주제가 되어주는 셈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와 보어 사이에는 모종의 주술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자, 어디까지나 의미상 주술 관계일 뿐이에요. 왜냐면 이 오형식 문장의 진짜 주어는 여기에, 진짜 수어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암기해 보세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와 보어 사이에는 의미상 주술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런데 이 의미상 주술 관계가 사실 알아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둘만의 관계 속에서 주제일 수는 있으나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요, I를 쓰지는 못하고 me를 써야 하고, 또 그녀라는 단어를 쓰고자 할 때에도 she를 사용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her를 써야 되고, 또 그리고 의미상으로만 설명이기 때문에 비동사 없이 명사나 형용사만 나타난다거나 또 우리에게 조금 낯선 준동사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뭔가 주제가 되고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러한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번 이 목적어와 보어 사이에 의미상 주술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주어하고 동사는 보지 마시고 목적어하고 보어만 한번 봐보세요. 자, me happy 이 두 단어가 비록 생긴 건 이래도 이 안에는 나는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다 라는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book easy 이 또한 생긴 건 이래도 책이 쉽다, 책은 쉽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kids playing 참 낯설게 생겼지만은 이 안에도 아이들이 논다 라는 정보가 담겨있고, 자, 또 마지막으로 her to run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안에도 역시 그녀는 달린다 라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오형식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요, 이러한 목적어와 보어 사이의 의미상 주술 관계가 반영되게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오형식 문장을 해석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이드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나는 행복하다. 자,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면은 그녀는 내가 또는 뭐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장은요, 책이 쉽다. 자, 그런데 그가 그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가 책이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아이들이 논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자, 마지막 그녀는 달린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녀에게 달리라고 명령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다음에는요, 우리가 오형식 문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오형식 문장을 잘 구성하는 동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갈래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괄호 1번과 자, 괄호 2번인데, 괄호 1번은요, 보어 자리에 명사 또는 형용사를 주로 동반하는 오형식 동사들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이 괄호 2번에서는 이 보어 자리에 이 준동사인 to are, ing, pp나 원형 따위를 잘 동반하는 그러한 오형식 동사를 이 괄호 2번에서 보여드릴 것인데, 자, 일단 괄호 1번 보어 자리에 형용사 또는 명사를 주로 동반하는 오형식 동사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여러분들 이 자료를 활용하시는 방법은요, 선생님이 동사 뒤에 OC를 표현해 놓은 것은 오형식 동사이므로 목적어와 보어 하나씩을 동반하게 된다라는 얘기이고, 자, 이 C는 A, N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나 둘 다 잘 동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는 A라는 표시는 이 보어 자리에 주로 형용사를 동반한다는 얘기이고, 자, 이 C는 N이라는 얘기는 보어 자리에 명사를 주로 동반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화면 관계상 하나씩밖에 안 적어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재에 보면은 다양한 여러 개의 동사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복습을 여러 차례 하면서 전부 오형식 동사임을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동사들인데, 자, 이쪽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요. 믿다나 만들다, 부르다 등은 이 동사들의 뜻이고요. 이 를라고, 를, 게, 를로 따위는요. 여러분들이 오형식 문장을 해석하실 때, 자, 해석할 때 붙여주면 해석이 잘 되는 해석을 위한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를은 목적어에 붙여주시고, 이 라고는 보어 쪽에 붙여주시면 오형식 문장이 깔끔하게 잘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문장 중에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 kind는요, 친절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이고, 이 kindness는 친절 뜻의 명사거든요. 당연히 위의 문장이 더 자연스럽죠. 그녀는 친절하다. 하지만 아래 문장은요, 그녀는 친절이다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녀가 친절한 상태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녀가 친절 자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그녀는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모르겠지만 그녀는 친절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보자면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나 둘 다 보어로서 등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명사가 나왔다거나 형용사가 나왔다거나 하는 것이 품사로 보면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보면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은 좀 부자연스럽다는 거 우리가 골라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영작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를 한번 영작해 볼게요. 그러면 자, 나는 생각한다. 그녀가 친절하다고. 그런데 그녀가 라는 말을 위해서는 she가 아닌 her를 써줘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오형식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녀가 친절하다고니까 이때에도 자, 친절하다, 친절이다 이지만은 다자를 떼고 kind만 쓴다거나 역시나 다자를 떼고 kindness만 쓰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서 어느 문장이 더 자연스러운가요? 이 문장을 해석해 보자면 그녀는 친절하다, 그녀는 친절하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이므로 나는 그녀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her kindness에는 그녀는 친절이다, 그녀는 친절이다 라는 의미상 주술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굳이 해석해 보자면, 자, 나는 그녀가 친절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해석이 될 거예요. 그녀가 친절 자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역시나 오형식 문장에서도 보어 자리에 품사로 보면 형용사가 나오나 명사가 나오나 둘 다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형용사가 올 때와 명사가 올 때 어떤 여러분들이 해석만 잘 해보시면 내용상 한쪽은 좀 올바르고 한쪽은 어색한 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얘기는 왜 꺼냈냐면요. 자, 여러분들께서 자, 오형식 동사들을 암기하실 때 이 괄호 1번 보어 자리에 형용사 또는 명사를 주로 동반하는 동사들에서만큼은요, 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을 자세하게 나눠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따금씩 방금 보여드린 예문처럼 이 보어 자리에 명사를 택할래, 형용사를 택할래 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뭐 어떤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께서 뭐 이러한 동사들은 형용사만, 이러한 동사들은 명사만 이렇게 암기해서 푸시는 게 아니고 해석 능력만 갖추시면 명사가 좋다, 형용사가 좋다 치면 금방 구분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굳이 나눠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자, 그런데 이 괄호 2번에 보어 자리에 준동사나 동사 원형을 주로 동반하는 이러한 동사들의, 이러한 오형식 동사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을 각각 다 나눠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은 자, 그녀는 명령했다. 그에게 달리라고 할 때에, 자, 그의 동작인 달리다를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가 동사의 원형인 run을 쓸지 아니면 to run을 쓸지 아니면 running을 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에는 run과 to run과 running의 어떤 약간의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시는 건 정말 어려워서, 자, 오더는 to run을 동반한다라는 걸 암기를 해놓으셔서 그 암기를 통해서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아주 잘하시게 되면은 그때에는 어떤 약간의 차이를 통해서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괄호 2번의 동사들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 2, 3, 4번을 각자 나눠서 잘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동반하는 오형식 동사들에는 make, have, let이 있고요. 이 보어 자리에 원형이나 RING를 둘 다 잘 동반하는 동사로서 see, watch, hear, notice, feel 정도가 있고, 그리고 보어 자리에 R과 to를 잘 동반하는 동사로서 help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을 잘 암기하시고, 그 외적인 오형식 동사들은요, 대체로 보어 자리에 to를 동반한다라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문법적인 용어를 조금 점검해 드린다면은, 이제 시중의 문법책들에서 make와 have와 let을 합쳐서 세 가지를 사역동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이 사역동사라는 이름이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조금 잘못된 이름이기도 해요. 이 사역이라는 것이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영어의 동사 중에 이 세 개만이 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단어들은 사역동사에 넣지 않고 얘네만 넣을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역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그냥 사역동사 하면 이 make, have, let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see, watch, hear, notice, feel 따위는요, 지각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까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이 오형식 문장을 독해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오형식 문장을 잘 독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장을 딱 봤을 때 오형식 문장이다 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오형식 문장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형식 문장을 잘 구성하는 동사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잘 암기해 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형식 문장은 삼형식 문장과 비교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삼형식 문장이라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후에 문장이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나오더라도 부사 파트로 넘어가게 되겠죠. 반면에 이 오형식 문장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같겠지만 그 이후에 보어로서 명사, 형용사, R2R, RING, PP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가지고 삼형식 문장인지 오형식 문장인지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형식 문장을 해석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목적어와 보어 사이의 의미상 주술관계만 반영시켜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해드렸던 것처럼 옆에서 가이드를 해드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오형식 문장을 해석할 때 목적어와 보어에 붙여주면 해석이 잘 되는 그러한 글자들을 한번 골라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선생님 책의 자료를 활용하시면 오형식 동사 하나하나마다 예를 들어서 뭐 make OC는 O를 C하게 만들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붙여놨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 해석을 위한 글자들을 간추려보면 이렇게 6가지로 간추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가지를 르로, 르게, 르라고, 에게라고, 가것을 가도록 이렇게 6개만 암기해 놓으신 다음에, 자,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와 있는 그런 오형식 문장이라면요, 이 르로, 르게, 르라고 3개 중에 어느 걸 골라볼까? 어느 걸 붙이면 자연스러울까를 생각해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령으로 이제 보어 자리에 R2R, RING, PP 따위가 나와 있는 그런 오형식 문장을 만나시게 되면은 에게라고 가것을 가도록 3개 중에 어느 걸 골라볼까를 생각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안 붙이고도 나는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실력만으로 하셔도 괜찮겠지만은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때는 사용해 보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점을 바탕으로 독해 한번 해볼게요. 자, 엑서사이즈 5번의 2번 문장인데, 자, 지금 페이지에서 볼 것들은요, 이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타나 있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자,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부사로 넘어가면 삼형식이지만 지금처럼 보어의 하나인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으로 결정해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원리대로 목적어와 보어 사이에 의미상 주술관계가 반영되게 해석을 해보면요, 시험이 어렵다, 시험이 어렵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녀가 발견했다라는 것이므로 그녀는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발견하다 또는 찾았다 이런 뜻을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어떠한 사실을 좀 발견했을 때에는 알게 되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책에 보시면 find OC 옆에 알게 되다 가것을이라고 이렇게 자, 자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고 계시다면은
그녀는 발견했다. 그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자료를 활용하니까 해석도 금방 깔끔하게 되고 그리고 뭐 직독직해도 가능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2번 문장에서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선생님 주어 동사가 있고 명사 형용사가 나왔을 때 목적어와 보어를 보지 않고 이렇게 꾸민다 해서 같이 목적어로 보는 삼형식 문장으로 볼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 형용사가 명사보다 뒤로 가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밀 때에는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뭐 긴 목걸이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이 difficult 같은 경우는 긴 목걸이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시험이라는 식으로 수식을 하고 싶었다면은 이 difficult가 테스트보다 앞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짧은 목걸이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의 뒤로 왔다는 것은 지금은 보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뒤로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정도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시험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5번 문장도 한번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나왔으니 또 보어의 일종이네요. 그래서 오형식 문장으로 봐줄 수 있는데 자, 이때에도 원칙대로 의미상 주술관계 그녀는 의장이다 뭐 또는 그녀는 대통령이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게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녀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선생님의 자료를 활용하면은 choose 오시는 선택하다를로 자, 그러므로 그들은 선택했다 그녀를 대통령으로 직독직해도 되고 해석도 잘 되죠. 자, 여러분들 이 5번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질문은요. 주어, 동사, 명사, 명사이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봐서 사형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질문도 가능하신데요. 자, 이때 우리가 사형식 문장이라면요. 이 동사에 주다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choose는 주는 느낌은 좀 아니죠. 그리고 또 사형식 문장이라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식으로 에게와 을을이 붙어야지 좋을 텐데 지금은 그녀에게 대통령을 주다? 이것도 하면 어떤 그녀란 사람한테 대통령을 갖다 주는 이런 느낌의 문장은 지금 아닌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봐서 이 문장이 물론 이 품사의 배열 순서로 보면 사형식 문장인지 오형식 문장인지 조금 혼동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여러 점을 파악해 봤을 때 사형식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자, 오형식 문장으로 봐야 된다. 자, 이러한 좀 어려운 점도 여러분들이 choose 옷이라는 표현이 오형식 문장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걸 좀 미리 알아두면 이제 그러한 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실 거고요. 이 8번 문장은 바로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해석해 보면 우리는 부었다 맥주를 차갑게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예문들은요.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준동사가 나타나 있는 그러한 예문들인데 이때에는 설명을 조금 더 해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필기하는 것도 한번 따라서 필기해 보세요.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형식 문장의 보호 자리에 원형이나 준동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는요. OC는 그냥 목적격 보어라는 그런 기호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나 준동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는 자, 꼭 이 한 단어씩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몇 개의 단어든 더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필기하시냐면 OC는 목적격 보어는 OC는 길어질 수 있다. 동사 원형이나 준동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몇 개의 단어가 더 따라붙을 수도 있는데 자, 이만큼 긴 것이 다 목적격 보어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자, 두 번째로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이나 준동사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는 에게 라고 가 것을 가도록 따위에 해석을 위한 글자들을 붙여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가 나왔을 경우 여러 개의 단어 중에서 어디에 붙여주면 될까요? 자, 바로 이 원형이나 준동사에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고 것을 도록 따위에 해석을 위한 글자들을 원형 또는 준동사에 붙이면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필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보어 파트를, 이 목적격 보어 파트를 해석할 때 이러한 글자들을 원형이나 준동사에 붙이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직독직해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녀석들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보어의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을 때 차라리 나머지 단어들을 조금 먼저 한 다음에 이 원형이나 준동사는 제일 보어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석하는 게 조금 해석이 깔끔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들 필기하신 다음에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엑서사이즈 5번의 11번 문장을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보어로서 나타났는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자, 보어에서 동사 원형 이후에 몇 개의 단어가 더 따라 붙었어요. 하지만 모두 보어인데 자, 자료를 참고해 보면 have OC는 시키다 가 도록이네요. 그래서 가 도록인데 이 도록을 동사 원형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녀는 시켰다. 그녀의 아들이 여기에 8시에 오도록 이렇게 해석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장은요. 매일이라는 부사로 시작한 문장이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RING로 시작하는 보어가 나타나 있는데 역시나 RING 외에도 몇 개의 단어가 더 따라 붙었어요. 자, into the sky 하면 하늘로이고 자, 여러분들 take off의 뜻이 뭘까요? take off가 이륙하다일까요? 착륙하다일까요? 자, 오프는 분리,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륙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도 watch는 보다가 거슬리니까 매일 나는 보았다. 비행기가 한 다음에 하늘로 taking off, 이륙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물론 우리가 자, 보어 내에서 이 준동사를 조금 마지막에 함으로써 직독직해에 조금 위반됐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면에서 직독직해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약간의 직독직해를 하지 못하는 것쯤은 자, 한국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에서 새로운 정책, 주어, 그 다음에 caused라는 오형식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목적어는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목적어가 나타났는지는 선생님 바로 이 전 시간 사용식 강의 시간에 자, 명사 뒤에 전치사 구가 붙었을 경우라는 그런 필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 필기의 내용이 이 22번 문장에도 적용이 되니까 다시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세요. 이때 이 목적어가 crime rate in the city까지가 다 목적어예요. 그래서 in the city, 도시에서인데 crime rate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범죄율로 목적어가 해석이 될 것이고 이번에 보어는 좀 간단한 to R만이 보어로서 나왔네요. cause OC는 야기하다가 도록이니까 새로운 정책은 야기했다. 도시에서의 범죄율이 감소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상 이 준동사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만큼 간단한 내용은 아니고 이 4라운드에 가셔가지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사실상 우리가 오형식 문장 중에서 어렵다라고 할 만한 오형식 예문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심화 예문들인데요. 지금 이러한 오형식 문장 속에서 담겨있는 자, 이러한 보어들은요. 여러분들이 4라운드에 가서 준동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채로 지금 당장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예문들이라서 선생님이 4라운드에 가서 준동사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을 시켜드린 다음에 우리 잠시 예전에 오형식에서 예문 몇 개 남겨놓고 온 거 있죠? 라고 얘기를 꺼내면서 다시 이 부분을 공부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는요.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의 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심화 부분인 이 페이지 심화는 다 넘어가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 요약 정리인 First Timers 코너가 나왔는데 자, 오형식 문장은 이 오형식 동사의 욕심 때문에 대상뿐만이 아니고 대상의 동작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말이 보어로서 자, 네 번째 자리에 나타나게 된다. 선생님이 처음에 관찰하다, 명령하다 계통의 뜻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요. 이 관찰하다는 주로 지각동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명령하다 계통은 이제 사역동사들과 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충고하다, 뭐 강요하다 이런 계통의 어떤 사역동사를 비롯해서 충고하다, 명령하다와 같은 어떤 그런 명령하는 뜻들이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5형식 문장의 인식은 3형식 문장과 비교해서 하세요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5형식 동사들, 5형식 문장을 잘 만드는 동사들을 쫙 추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당장은 아니어도 꼭 궁극적으로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5형식 문장 해석하실 때에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타나 있는 그런 문장이라면 르르, 르게, 르라고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시고, 보어 자리에 이런 준동사나 원형이 나타나 있는 상황이면 에게라고 가것을 가도록 중에 하나를 택해 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